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냥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돈을 내고 다니는 부동산 유료 강의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필수 코스로 이런 부동산 유료 강의를 좀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강의하신 분들은 모두 다 일반화해서 안 좋다, 욕하자, 까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는 다만 이 비싼 돈을 주고 다니면서도 후회를 하고 끊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괜히 비싼 돈인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생각처럼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실제 저도 한 번의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너무 비싸다, 돈이 너무 아깝다,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요게 반응은 다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뭐다? 결국 돈이 아깝다입니다. 돈이 아깝다. 그리고 얻는 게 없다. 그리고 요걸 다 떠나서 가장 큰 이유는, 다시는 안 듣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유료 강의를 열심히 듣고 부자가 된 사람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좀 달라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주변에 분명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이야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면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겁니다. 친구의 아버지 아니면 친구의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 할 거 없이 다 부동산으로 돈을 한 번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투자 부분을 들어보면 거의 경매가 많거나, 그리고 경매가 아니면은 뭔가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지 분양받아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은 잘 없어요. 즉 경매나 갭 투자 부분은 아무래도 접근이 그냥 단순하게 사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강의를 들어야 뭔가 내가 테크닉적으로 배워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심심치 않게 이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인드가 시작이 되고, 드디어 나도 공부를 시작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강의를 들으러 나가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이제 잘못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을 하면 안 되는데 먼저 공부와 지식을 좀 빡세게 해서 지식을 좀 잘 쌓고 나서, 많이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가든 말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강의부터 들으러 간다가 제일 앞서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어떤 부동산 부분뿐만이 아니라 투자, 아니면 다른 사업 부분도 그렇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당연 지식 쌓는 건 기본입니다.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쌓은 공부 지식으로 깊숙이 더 연구를 합니다. 보통 이런 연구가 정말 잘하시는 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진짜 2년에서 5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년은 사실 너무 긴데 어쨌든 2년에서 3년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그 공부를 토대로 연구를 한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정말 깊숙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논문도 찾아보고요, 사례도 찾아보고요, 관련 책도 찾아보고요. 책을 찾아본다는 게 일반 겉훑기식으로 한두 권 읽고 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깊숙이 읽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깊숙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 권리 분석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 사례를 뭐 기사 스크랩 같은 걸 모으기도 하고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투자 노하우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영상도 보고요. 사례도 찾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집이 괜찮다라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 실무와 임장을 하러 갑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한번 사보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뭐 싼 거부터 접근하죠. 보통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아파트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 같은 조그마한 뭐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걸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작은 데이터 매매 내가 연구하고 이제 지식을 쌓고 연구를 했던 그 물건과 그리고 매매를 통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네트워킹을 계속 구축을 해나갑니다.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밍을 잡고 한 번씩 더 사보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가 보통 이런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의를 찾는다라는 것보다 이걸 다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권리도 분석하기가 싫은 겁니다. 글을 읽으면 매우 읽기가 힘들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학원 하나로 이 타이밍을 잡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들을 남들이 했던 이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강의를 들음으로써 돈을 벌고 싶은 짧게 그리고 굵게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게 이제 욕심인 건데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내가 노력을 기울이기 싫은 것을 학원, 강의를 통해서 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한 거죠. 사실 강의들은 유료 강의나 학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돈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듣는 이 유료 강의는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가면 뭐가 다르죠? 정갈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강의 앞에 쓰죠. 그리고 의자에 앉은 여러분들은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화면을 쳐다보게 되죠. 이 사람의 양력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냥 PPT에 대충 써놨는데 뭐 인증은 안 됐어요. 믿을지 여러분의 몫이지만 믿을만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유명 투자사 경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학벌을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기로 하고 듣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유료 강사의 강의 시작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강의 듣고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크게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몰랐던 사실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기억에 남는 말은 몇 개 있나 생각해 보면 또 기억에 남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난 대체 무엇을 듣고 왔을까? 이 비싼 몇십만 원에서 큰 금액, 10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도 내면서 나는 대체 뭘 듣고 온 걸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유료 강의를 듣고선도 돈을 벌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5개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투자 성공률이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자가 90%가 5년 이내 손실을 본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당연히 극소수만 수익을 냅니다. 극소수만 내는 거를 모두 같이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성과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이게 될 부분이 아니죠. 자본, 경험, 네트워크, 타이밍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밸런스 있게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는 더 그렇고요. 그래야 이제 투자에서 그나마 성공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강의만 듣고 성공을 할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 평균가 24년 서울 기준으로 약 10억 이상이 된다고 해요. 뭐 대출을 끼더라도 초기 자금 이것저것 취등록세 하고 하면 1, 2억은 필요합니다. 근데 강의에서는 대부분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경매, 갭 투자 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 갭 투자하기 좋은 곳을 아마 경매가 아니면 좋은 곳을 추천해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매우 리스크가 크죠, 나에게는. 왜냐? 나는 인력이 없으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인력을 만들까 하면 갭 투자도 대출인데 내가 투자해야 할 초기 자금도 대출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뭐 보나마나한 게임 오버 게임입니다. 이미 게임 오버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강의만 듣더라도 진입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강사들이 말하는 거를 찾아서 따라서 돈을 못 벌어요. 강사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원리금 이걸 사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내면 되잖아요. 쉽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게 기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자금 상황, 주머니 사정,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요 강의 내용과 현실성이 좀 괴리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강의가 보통 성공한 사례 중심으로만 보여줍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최면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너도 돈을 벌 수 있다. 너도 1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실패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겁나서 절대 못합니다. 성공한 사례를 들어도 못하는데 실패한 사례를 보여주면 특히나 큰 돈 들어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때문에 성공한 사례 중심으로만 보여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금리, 정책, 지역별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커요. 특히 정책 같은 거, 금리 때문에 매우 큰데 이런 알려주는 투자 전략이 과연 맞아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아마 투자 전략이 맞지 않을 확률이 좀 더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실천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로 요 심리적 요인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강의를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만이라는 뜻은 결국 9%예요. 아니면 9.9%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도 실행을 못한다. 1000명 중에 100명도 실행을 못한다. 사람들은 두려움, 불확실성, 자금 부족, 가족 반대 등 다 상황이 다르죠. 때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제 투자도 잘 못합니다. 따라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 요인이 큰 거죠. 어쩌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심리적 요인을 이겨내고 투자는 했는데 감정적 문제로 투자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감정적 문제라는 것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했는데 나도 초보 투자자이다 보니까 무언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무언가 나쁜 뉴스를 들었을 때 손실을 조금 보면 안 되겠다 더 겁이 나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에서는 뭐 나의 멘탈 관리법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건데 결국 나의 감정적 요소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심리적 요인도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는 왜 가르쳐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쩌면 모든 강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료 강의를 하는 부동산 투자 유료 강의를 하시는 그 강사는 어쩌면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부동산이 아니고 강의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황금알 땅이고 대출 받아서 대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면 이걸로 갚아서 내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 10억 버는데요. 5억 벌 텐데요. 왜 무서워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건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빨리 사면 되는데 자기는 왜 안 살까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강의로 돈을 벌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항상. 네. 큰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 강사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부동산 투자보다 강의 수익이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겠죠. 그 사람도 어쩌면 뭐 전문 용어로 물렸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처음에 인사하고 자기의 양력을 빔 프로젝트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부동산에 어디에 물렸다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라든지 강사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PPT에 있는 양력도 저는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굉장히 크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메모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유료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것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억지로라도 듣다 보면 당연히 부동산 흐름을 나름 알게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관심사끼리의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임장도 가보고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감도 생기고 요게 뭐가 좋다라고 들으면서 나도 거기다가 투자해볼까라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가 그냥 유료 강의를 통해서 비싼 유료 강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얻는 것이 있는데 왜 다니다 관두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우선 강의비가 당연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투자할 줄 알고 계속 다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 안 다니면 도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굉장히 부담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도태는 당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생각해보자니 내가 1년 후에 할지,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투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이 비싼 강의를 계속 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다가 관두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돈을 모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 투자할 돈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너무 공장 시스템처럼 굴러가는 게 오히려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뭐 임장조 해가지고 뭐 두세 팀씩 한 팀에 몇몇 네다섯 명씩 뭐 여섯 일곱 명씩 모여서 두세 팀 조를 이루면서 꼬박꼬박 봉고차나 버스, 도심은 뭐 그냥 만나기도 해요. 어디에서 봉고차 타고 버스 타고 유치권 행사에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정보를 받습니다. 물론 그게 안 듣는 것보다 나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유료 강의할 정도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장 시스템처럼 굴러가는 거 보면 너무 뭔가 시스템적인 그런 교육 방식이다. 이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다. 그냥 너희가 보고 이렇게 알아들어라 라는 그런 교육 방식인 것 같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요 투자 군중 심리가 저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니는 옆 동료가 투자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투자 타이밍이 아닌데 해볼까라는 생각이 괜히 듭니다.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게 옳은 투자 방식인가, 이게 옳은 물건인가부터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옆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군중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비싼 유료 강의를 듣고 다녔는데 이 사람만 돈을 벌면 억울하지 않나? 보상 심리도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투자 타이밍도 아닌데 왠지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투자를 망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유료 강의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쁘다,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해내야 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가 절대 없어요. 열심히 나의 영혼과 바꾼 월급을 강사 부자 만들어주진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강사를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부동산, 투자 강의 다 좋아요. 물론 100% 잃는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있고 꽤나 들어보면 내가 조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돈 주고 들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무료 강의가 있으면 그런 것쯤은 한 번씩 튜토리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웬만하면 비춥니다.
왜냐? 그들이 무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다? 유료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맛만 보여주고 더 깊은 맛을 먹고 싶으면 돈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추하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 돈을 좀 허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요 부동산 투자 강의 때문에. 나중에 아깝다고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았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